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도가 94페이지가 되겠네요. 94페이지. 이거 어떻게 힘들이 없으시는 것 같아? 어? 오늘 별로 그렇게 힘이 없어 왜? 어제 뭐 힘든 일들 하셨나? 어제 보강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힘들이 없어 왜? 자, 컨디션 괜찮아요? 괜찮아? 94페이지 보세요. 자, 먼저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제 배울 때 관리계획 하면 3번에 해당해. 관리계획 3번. 관리계획 3번이 뭐예요? 기반시설이지. 기반시설. 근데 그 기반시설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름이 뭐가 돼? 도시계획 시설이다. 이렇게 불러. 그런데 우리는 굳이 시험에서는 기반, 광역, 도시계획 시설 이거 전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끝에가 시설자가 붙으면 만드는 과정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먼저 기반시설에 그 의의가 나와 있고 의의는 의미가 없고 종류를 구분하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종류를 좀 구분하도록 하세요. 종류가 교통시설부터 시작해서 환경 기초시설까지 7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유통공급시설, 유통공급시설에 공동구가 두 번째 줄에 있나요? 공동구. 공동구 하나 꼭 체크해 놓고 그리고 6번하고 7번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6번하고 7번. 6번이 뭐? 보건위생시설하고 7번에 환경기초시설이 나와요. 요 종류는 꼭 좀 구분 좀 해놓으세요. 자, 먼저 보건위생은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뭐가 좀 연결되나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 그 뜻이 정말 우리 마지막 끝나고 가는 데가 이렇게 되네. 그런 것들이야. 그리고 그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이 지금 보건위생시설에 있고,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6번하고 7번. 대부분 시험에서 기반시설의 종류를 물을 때 서로 이렇게 묶어진 것끼리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오면 이 6번, 7번만 구분하면 답을 찾게 돼 있어요. 6번, 7번. 그러니까 다른 건 못 외워도 그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세분하고 나오네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나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기반시설의 종류가 60가지 정도가 되겠죠. 그 중에서 세분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개? 3개. 꼭 3개 이름만 기억하면 돼. 쪼개진 이름만 할 필요 없고 자, 3가지 이름만 뭐뭐?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3개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혹시 하나 물어볼까요? 기반시설의 세분도 대통령령으로 한다. 맞을까요? 기반시설의 세분도 대통령령에 의한다. 맞지? 맞지? 하여튼 세분하면 무슨 령? 대통령령. 용도지역을 세분하든 용도지구를 세분하든 시설을 세분하든 세분 항상 어디서부터? 대통령령. 이런 거는 공식으로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배울 때 구역은 세분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지역이나 지구나 시설이 세분된다 이런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 보죠. 도시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은 2번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관리.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배운 거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도시계획 시설, 시설의 설치관리. 첫째 설치.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은 항상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원칙이니까. 그런데 예외는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때 여러분들 시험에서 묻는 게 이거야.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무슨 령으로 정하느냐?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주로 어디를 말하냐면 도시지역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시험에서 자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그럼 무슨 령? 대통령령. 여러분 시험에 이제 이렇게도 나왔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지. 반드시 무슨 령? 대통령령.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령을 시험으로 풀었을 때는 항상 어디 지역이 나와? 도시지역 이렇게 나와. 도시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시험에 실제 나온 시험 문제예요. 요거야. 장례식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럼 장례식장 설치하려면 원칙은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결정이지. 그런데 앞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도시지역 안에서 장례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결정 없이도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지역이 어디로 나오면 도시지역. 아직까지 시험은 요거는 안 나왔어 시험에서. 근데 지금까지 예로는 전부 뭐로 나와? 도시지역. 그 말은 무슨 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시설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걸 시험에 넣을 때 꼭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묻기도 해.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이렇게도 물어봐. 또 이거를 또 뭐라고 묻기도 하냐면 광역시설로 묻기도 해. 똑같아 의미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든 기반시설의 설치관리든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든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는 끝에가 시설자가 붙으면 무조건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야. 그 다음에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전부 똑같이 무슨 령? 대통령령. 지역은 어디다? 도시력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바꿔서 뭐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뭘로?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뭐가 나오든 시설은 방식은 똑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자, 관리의 원칙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다.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면 된다. 그런데 예외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없는 경우 그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국가가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지자체가 관리하느냐 두 가지로. 그래서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나와. 지자체 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죠? 지자체 조례 그러면 돼. 지자체 관련됐을 때는 전부 뭐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요 대통령령이라는 곳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중앙관서의 장이 이렇게 나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라. 그러면 다시 바꿔서 중앙관서회장이 관리하라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대통령령에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래서 설치관리 문제는 요 놈을 기억을 딱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시험에 가서 기반으로 문제가 나오든 광역으로 나오든 똑같이 대답하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시설자가 붙은 거는 설치관리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다 무조건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의 내용 보면 양괄호 1번에 시설에 설치하고 나와. 그 시설의 설치 둘째 줄에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용도 지역 등 그 다음 줄 무슨 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 특히 무슨 지역? 도시지역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설치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거기는 시설에 외우실 건 없어.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지역이 어디로 표시되느냐 요거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2번하고 양괄호 4번 아직은 하실 필요 없고 그 3번에 보면 관리 문제 나와. 관리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한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할 때는 무슨 령?
대통령령. 괄호 속에 누가 관리하라? 중앙관서회장이 관리하라. 그 다음에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지자체 조례로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페이지를 어디로 먼저 넘기냐면 98쪽으로 먼저 넘겨보세요. 자, 98쪽 하면은 아래쪽에가 4번 무슨 시설이 나와요? 광역시설이 나와. 광역시설. 그럼 광역시설도 자, 이거 먼저 해볼게요.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의 원칙은 무슨 시설과 같으냐 이렇게 묻겠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것도 어디 시설과 저기 있는 시설의 설치 관리와 똑같다 그러면. 그러면 만약 설치로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 설치의 원칙 그럼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 예외 그러면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관리 그러면 이 법과 다른 법. 없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한다. 똑같아 내용 자체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저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같아요. 자, 문제는 광역시설은 문제가 나오면 여기를 이제 주의해야 돼. 예외. 원칙은 저기하고 똑같이 한다 이렇게 나서. 그런데 예외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 첫째가 득, 광, 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가 도지사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 세 번째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광역시설에는 원칙이 아니라 항상 뭐가 예외 쪽이 문제야. 원칙은 여기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 그런데 예외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예외 그러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면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로 설치 관리하는 경우다 이렇게 나와. 그럼 뭐 지금까지 우리는 특광시장 군수가 예외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무조건 원칙이었잖아. 원칙. 근데 무슨 시설은 광역시설일 때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나와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그러면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여기가 할 수 있다요? 항상 할 수 있다. 여기 시험 문제였어. 특광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협약을 체결했거나 이렇게 나와. 협약을 체결했거나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특광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서. 그럼 왜 협약이나 협의라는 말이 나올까요? 자, 광역의 뜻이 뭐야? 광역. 둘 이상 특광시군에 뭐 돼 있으니까 걸쳐져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뭐 해야 돼? 협약 아니면 협의회 이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협약이 체결됐거나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설치 관리? 특광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협약 체결이 안 됐거나 협의회 구성이 안 됐는데 그 시군이 같은 도에 속해 있다. 그러면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누가? 도지사. 그래서 두 번째 도지사가 설치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기본은 항상 협약을 체결했거나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누구? 특광시장 군수. 자, 그게 안 됐거나 하고 뒤에가 그 시군이 어디에 속해 있다? 같은 도. 그러면 누가? 도지사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 시험에 틀리기 쉬운 게 이거야. 그동안에 우리는 국가계획 이렇게 나오면 지금까지는 항상 누가 했나요? 국장이잖아. 근데 누구야? 법인이야. 그래서 유일하게 국가계획일 때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나오는 경우? 법인 나오는 경우가 이거 딱 한 번 예외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해서 한번 틀렸어 시험에서. 그래서 원래는 국가계획 하면 공법 시간에 무조건 누구? 국토부 장관. 근데 무슨 시설은? 광역일 때는
법인에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 책이 여기 안 맞아. 지금 이게 안 맞아서 이게 노란색으로 써드린 거야. 자, 거기 봐봐. 원칙하고 동그라미 2번, 3번만 써져 있잖아. 원칙이 맞는데 동그라미 2번, 3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예외하고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 줘야 돼. 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져 있어? 협약 협의회가 설치 관련.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야. 타이틀이 뭐로 돼야 돼? 특광 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야지. 협약 협의회가 설치 관리한다.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예외를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 주라는 얘기야. 거기 책에. 동그라미 3번은 맞게 해놨어. 또 법인이라고. 그지? 근데 1번, 2번이 맞질 않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고치시라는 얘기야. 그럼 한번 책으로 읽어보게. 동그라미 2번. 타이틀 빼고. 자, 관계 특광 시장 군수는 뭐를 체결하거나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누가 설치 관리하는 거야? 특광시장 군수지. 협약 협의회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시군이 어디에 속하면 같은 도에 속하면 누가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법인은 무슨 계획일 때 국가 계획일 때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예 그걸 예외로 이렇게 세 개로 고쳐놓고 공부하시는 게 빠른 방법이야. 자, 그러면 광역이든 기반이든 도시계획 시설이든 설치 관리 문제 나오면 딱 답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다시 이제 96으로 앞장으로 다시 오세요. 바로 공동구라는 것도 무슨 시설 중에 하나다? 기반 시설 중에 하나지. 그래서 1번 공동의 한번.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나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야.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자, 공동구 설치는 항상 여기다 정리를 하면 역시 공동구도 기반 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순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설치, 관리 이렇게 나와. 공동구 설치 관리. 지금 전부 시설은 어떻게 나와? 설치 관리, 설치 관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동구를 이제 설치할 때에도 그 설치에 대해서 먼저 설치하는 사람, 설치자, 누가 공동구를 설치하는가? 그래서 그냥 우리는 시행자 그러면 돼. 시행자가 설치한다. 근데 시행자가 설치하는데 이제 문제는 주로 어디서 설치하느냐? 우리 시험에 관련된 것만 해볼게요.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정비구역.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에? 도시개발사업.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이지.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사업하는 곳이야. 도시개발하면 신도시 만드는 곳, 정비구역 하면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사업 이런 거. 바로 이런 구역에서 해당 면적이 얼마를 초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야.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누가? 시행자가 설치하라. 그래서 공동구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은 요거야. 공동구 설치한다 그러면 자, 설치하는 사람은 누구다? 시행자인데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 구역의 면적이 얼마? 200만. 지난번에 150만, 100만 이렇게 나와 틀렸지? 여기는 항상 200만 이상. 200만을 초과하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설치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가. 비용. 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시행자하고 그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하라 이렇게 나와. 시행자하고 점용자가 아니라 점용 뭐야? 예정이야.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예정 상태야. 그래서 점용 예정자 이렇게.
자, 그럼 관리 쪽에 가면 다시 관리자가 나와. 이제 관리자가 누구냐? 관리자는 특광시장군수. 그러면 창원시는 누가 관리해? 창원시장이 관리자겠죠. 다시 관리할 때 비용 이렇게 나와 또. 그러면 그 관리자하고 이제는 누구? 점용자가 돼. 점용자.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아직 만들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점용 예정자. 지금 이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누가? 점용자. 그러니까 항상 시행자, 관리자, 시행자, 관리자, 점용 예정자, 점용자. 아시겠지? 요거 기본 틀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거는 그때그때 문제가 달라지는데 요건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설치 관리 문제 나오면 그다음에 설치자 누구냐? 관리자 누구냐? 비용 어떻게 하느냐? 요 개념은. 그리고 항상 주의할 때 답을 낼 때는 요런 거 많이 내. 얼마 넘는 거? 200만. 딱 200만이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나와. 이게 200만 초과하는 거 요거. 자, 책에다 체크하시고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2번에 보면 공동구 설치. 동그라미 1번 공동구 설치 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등.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등이 5군데가 나와. 근데 우리 시험에 관련된 건 주로 3개란 이야기야. 1번엔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그 옆에다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 4번에 정비구역, 정비사업. 다른 거는 크게 많이 낼 수는 없어요. 이 정도 보고. 그럼 다시 본문. 그런 지역 등이 면적이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줄여서 사업 시행자. 3글자로 줄이면 시행자.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다음에 쭉 내려 동그라미 4번. 설치 비용.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뭐한다?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오른쪽에 양괄호 3번 공동구의 수용. 그래서 수용 의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용 의무라는 말은 공동구가 만들어지면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반드시 어디에다? 공동구에 들어가도록 하라. 그 내용이야. 여기까지도 시험에 나왔어. 시험에서. 그런데 문제는 1번하고 2번 있는데 그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시설이 딱 2개가 있어. 그걸 시험에 물어봤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자 뭐하고 뭐는 가스관, 하수도관. 요건 꼭 신경 써야 돼. 요거 그냥 지문 한 개씩으로 쭉쭉 나오니까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하여튼 협의회 심의 거쳐라 이 말 나오면 뭐하고 뭐다? 가스관하고 하수관이다. 그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양괄호 4번 공동구 관리 운영. 계속 1번 공동구 관리자 이렇게 나와. 관리자는 누구다? 특광시장군수예요. 그 다음에 2번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그 관리자는 바로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요것도 시험 문제였어요. 요것도 다. 다음 장에 넘기면 동그라미 4번 안전점검 문제. 안전점검은 관리자들은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공동구 관리비용. 공동구 관리비용은 자 동그라미 1번 첫 줄에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한다. 이렇게 나서 역시 누구하고 누가 부담해? 관리자하고 점용자가 부담하라. 이렇게 났어.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3번, 4번까지도 출제를 해서 3번, 4번, 동그라미 3번. 자, 먼저 점용 사용 허가. 공동구. 자, 밑줄 그어볼까요? 뭐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설치 비용.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근데 지난번 시험에서 자 설치 비용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점용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된 거지. 점용 사용할 수 있다야. 단 관리자 뭐만 허가만 받으면 돼.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그 대신에 둘째 줄것 문장 뭐는 납부해야 돼? 점용료나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까 여기를 보면 설치할 때 비용을 누가 낸다?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라고 그랬거든. 근데 돈을 낸 사람은 당연히 점용하겠지만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뭐 할 수도 있다? 점용하고 사용할 수는 있다. 관리자 뭐 받아서? 허가. 대신 허가 받더라도 뭐 내야 돼? 점용료나 사용료 낸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공동구 문제가 우리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 일반 시설 중에서 딱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는 시설은 요 공동구밖에 없어. 공동구. 공동구는 그 정도는 기억하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 못 맞춰. 너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걸 맞출 수도 있는 문제가 안 되니까 여기 선 정도에서는 나오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고요. 그래서 시설은 요 정도만 해 두시면 되겠고 페이지를 101페이지로 넘겨서 용어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용어 문제가. 항상 우리는 요거는 잊지 말고 도시, 군, 계획사업 요거 나오면 몇 개? 3개 항상 기억해야 돼. 3가지. 그럼 3가지는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야. 그럼 관리 계획 결정이 필요한 3가지 사업이 바로 다시 한번 도시 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게 요거야. 시설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3개로 줄일 때 읽을 때는 시설 만드는 사업, 개발하는 사업, 그 다음에 뭐 정비하는 사업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이 3가지 사업을 합해서 무슨 사업? 도시계획 사업. 그러니까 해내마다 나왔던 거예요. 이 시험 문제가.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문제는 그 결정의 효과는 항상 뭐 한다? 사업한다. 근데 사업할 때는 무슨 법이 필요하냐 이렇게 묻겠지. 각각의 법률이 필요하죠. 각각의 법률. 자, 요거 할 때는 무슨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법이니까 이 법으로 하지. 이 법에 적용을 받으면 되죠. 그다음에 개발 사업할 때는 무슨 법?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할 때는 도시정비법. 그럼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건 이 법이죠 지금. 그럼 이 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다? 시설 사업. 그래서 여러분 책의 타이틀에 무슨 사업? 시설 사업. 만약에 저기면 도시개발법 시간이었어. 그럼 무슨 사업? 개발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도시정비법이었으면 정비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업 나올 때는 항상 이 말을 생각하면서 왜 이 말이 나왔는가 뜻을 아셔야 돼. 자,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요게 나올 거예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요게 딱 나오면 요 가장 중요한 거 의부터 알으셔야 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언제 하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 항상 시설 결정에 한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자, 우리가 관리계획은 총 몇 가지인데? 6가지인데 무슨 결정? 요거 시설이 결정됐을 때 한해서만 수립해. 그러면 지난주에 배울 때 모든 관리계획 결정이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된다? 아니. 모든 관리계획 결정이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된다? 지형도면 고시한다. 기억나? 지형도면 고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근데 단계별 집행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결정만? 시설. 시설이 결정됐을 때만 하는 건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우리가 무조건 모든 관리계획 결정됐을 때마다 꼭 해야 되는 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였지.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는 무슨 조항이 있다? 실효조항이 있다. 안 하면 효력 상실하니까 반드시 하라 이걸 배웠잖아. 근데 오늘 배우는 거는 무슨 결정? 시설이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들어갈 때만 뭐 만든다? 단계별 집행 만들어. 요거 2가지 구분해야 돼.
5월 달에 가면 한꺼번에 배워. 5월 달에 가면. 지형도면하고 단계별 지표면 그때는 한꺼번에 배워. 근데 이번까지는 따로따로 일단 구분해서 배워. 왜냐하면 단계가 저 앞에 나오고 저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여러분 한꺼번에 못 배워. 근데 5월 달부터는 그런 것을 한꺼번에 배우는 거야. 관리급의 결정고시 됐다. 무슨 도면도 고시한다. 지형 도면도 고시하고 뭐도 한다. 단계별 지표 수 이게 이제 같이 배우는 거야. 지금은 따로 배우지만. 그래서 이제 정리 다시 한번. 관리급의 결정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뭐다? 지형 도면 고시다. 근데 무조건 아니고 이거는 무슨 결정이 있으면 시설자가 들어가는 결정이 있을 때만 수립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시설이 결정되면 사업으로는 무슨 사업이야? 그렇지. 시설 사업이지. 시설 사업에 대해서만 수립해.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할 때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 할 때만, 시설 사업 할 때만 뭐가 필요하다? 단계별 지평이 필요해. 자, 그래서 요 수립에 대해서는 무슨 조항이 없다? 실효 조항은 없어. 왜냐하면 용도지역 지정했다. 그 용도지역 지정했는데 이거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용도지역인데 요거 안 했다고 관리계획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겠다 그 말이지. 그럼 다시 요거 풀어서 보면 실효조항 없다 그 말은 관리계획 결정됐을 때 그 결정에 그냥 결정 효력에는 영향 없다. 그냥 바로 이렇게 써보죠.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했다고 관리계획 결정에는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 이거하고 관리계획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연차별이라고 그래.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다른 건 없어. 1번이 시험 문제 1번이 무슨 결정? 시설. 시설 결정하면 사업으로는 무슨 사업? 시설 사업. 그럼 도시개발한다, 정비사업한다,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럼 요거 수립권자가 누구냐? 수립권자는 이반권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항상 관리계획 끝나면 이반권자가 누구냐, 결정권자가 누구냐 두 개만 알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수립하는 자체가 누가? 이반권자 이렇게 나와. 그럼 이반권자니까 한번 해볼게요. 원칙 예외로. 자, 원칙 누구? 특광시장군수겠죠. 이때 특광시장군수는 수립을 하면 공고까지 해야 돼. 수립 공고. 그럼 예외로 누구하고 누구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역시 수립은 해. 근데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시험에 내. 여기는 수립과 동시에 스스로 뭐까지? 공고까지 하게 해놨어. 근데 국장하고 도지사는 수립만 하지 공고는 못해. 근데 간혹가다 시험에서 국장과 도지사가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공고 못해. 그럼 이렇게 정리하지. 수립하면 여기다가 보내주면 돼. 그럼 받아서 대신 뭐 한다? 공고해. 그러면 특광시장 공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겠지. 본인이 직접 수립한 경우나 뭐 받은 경우, 송부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 시험에서 수립했거나 뭐 받은 경우, 송부 받은 경우에 뭐 한다?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 두 사람들이 수립하는데 이제 기간을 알아보죠. 결정 고실로부터 3개월 안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아마 올해는 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 요 처음으로 개정 숫자니까 개정된 숫자야. 작년까지는 2년 안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올해부터는 3개월 안에. 근데 현재 2년도 쓰고 있어 또. 2년은 예외로 쓰고 있어. 예외로. 즉 어떤 경우냐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의제된다, 간주되는 경우지. 자,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현재는 2개 써.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냥 2년 안에 수립해라 했는데 지금 빨리 하는 거지. 왜? 빨리 뭘 진행하려니까. 그래서 3개월로 하되, 자, 단서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이 의제됐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때는 지금도 2년 안에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현재는 이 숫자를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바뀌었는데도 현재 2년짜리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 그럼 이 계획에 포함해야 될 내용이 뭐냐? 포함해야 될 내용. 재원 조달 계획. 재원 조달 계획과 그리고 보상 계획. 요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왜 재원 조달과 보상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 현재 뭐 하게 된다? 사업하게 돼. 사업. 사업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어떻게 조달될 거냐? 돈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 시설 만드니까 도로 만든다, 공원 만든다. 그럼 뭐 했어? 수용 들어왔겠지. 수용. 수용했으니까 뭐까지? 보상 계획까지.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은 수립도 중요하지만 항상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다른 시험 문제 나올 때 요거에다 뭐까지도 포함하라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무조건 2가지만 포함하라. 세 번째가 수립 절차. 이게 이제 또 한 번 나올 때가 됐어. 2년 전에 요게 출제를 한 번 했어. 2년 전에. 근데 작년에는 출제를 안 했고, 왜냐면 2년 전에 개정해놓고 바로 출제를 했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절차하고 좀 달라, 성격이. 협의하고 의견 청취하라 이렇게 나와. 그동안에 우리가 절차 보면 뭐가 먼저야? 의견 청취가 항상 먼저고 협의가 항상 나중에 나왔잖아. 근데 요것만큼은 특이하게 뭐가? 협의 먼저 하고 의견 청취 나중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역시 출제할 때 또 한 번 출제할 수가 있지. 그럼 우리 협의는 알겠지. 누구하고 협의해? 관계, 행정, 기관의 장. 이건 똑같아. 앞으로 어디든지 공법 시간에 행정청끼리 협의한다. 그럼 누구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돼. 근데 의견 청취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야. 이게 지방의회. 요걸 신설해 놓고 2년 전에 시험 문제를 요걸 내놨어. 근데 작년에 이거 출제를 안 했거든. 작년에는. 그래서 혹시 단계별 집에 수립 문제 낸다. 그러면 순서가 바뀌는 거 잘해야 돼. 그동안의 모든 계획은 협의하고 의견 청취는 뭐부터 나와?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협의 이렇게 나오잖아. 이 순서가 뭐부터? 협의부터 하고 의견 청취 나중에 이렇게 나와. 세 번째, 이 계획을 구분하게 되면 1단계 집행계획과 그다음에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놨어. 그럼 1단계, 2단계는 기간을 말해.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이었다. 그럼 몇 단계로? 1단계로 수립하고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시험에서 그 중에서 2단계는 매년 검토하라 이렇게 나와. 어디를? 2단계를 검토해. 그래서 2단계를 검토해서 어디에다가 1단계에다 포함하라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자, 창원시 울산광역시 모든 행정구역이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창원시는 누가 결정해? 창원시장이 결정할 거고 울산시는 누가 해? 울산광역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때 결정할 때 2가지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용도는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 다시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주상, 공, 녹 이렇게 세분하는 결정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공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결정을 하나 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기간을 10년으로 줬어. 10년. 10년 안에 공원 조성하겠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예를 들어봐요. 이제
창원이든 울산이든 여기가 만약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지역이니까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 자, 결정과 동시에 반드시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를 꼭 해줘야 된다. 그 내용이겠네. 만약 지형도면 고시 안 하면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어떻게 한다? 상실하게 된다. 그 상실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세분해서 주상 공 녹으로 이렇게 세분하는 것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다시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해야 돼.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수립할 필요가 없겠죠. 왜? 시설 문제가 아니니까. 시설 문제가 아닐 때는 수립할 필요가 없다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조항이 있고 실효 조항이 있지만 이건 실효 조항이 없다 그 말이지. 요거 수립 안 했다고 이 결정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결정이 있으면 뭐든 간에 무슨 도면은 지형도면은 꼭 고시를 해야 돼.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꼭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시설자가 아니면 수립 안 해. 안 했다고 해서 관리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해. 공원. 그럼 공원을 만드는 것도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지. 그럼 관리계획 결정된 무슨 도면? 지형도면. 그런데 이때는 뭐도 수립해야 돼? 단계별 집행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된다. 이 내용이야. 무슨 결정이 있으면? 시설. 시설이 결정될 때는 뭐까지? 단계별. 뜻됐나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계획 결정하면 이거 이제 도시개발법하면 똑같이 써먹어야 돼. 하여튼 관리계획 결정됐다 그러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해야 돼. 그런데 시설이 아닐 때는 단계별 집행 수립 안 해. 안 해도 이 관리계획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해. 근데 지금처럼 시설 만들겠다 결정하면 지형도면도 고시하고 모두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수립을 하는데 10년짜리라고 그래서 10년짜리. 그럼 10년짜리니까 몇 단계 몇 단계 구분해야 될까? 요거 1단계로 사업할 부분. 요거는 2단계로 사업할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야. 그럼 1단계 2단계를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 1단계 그러면 여기 1년차 1년차로 사업할 부분, 여기는 2년차, 여기는 3년차. 그래서 그걸 따로 말로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연차별. 단계인데 단계 아래 가니까 3년을 다시 뭐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누니까 그걸 또 뭐라고 그래? 연차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이제 2단계 쪽은 또 어떻게 구분하겠죠? 여기 4년차 이렇게 나오지. 4년차. 여기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나눈 거야. 이렇게 만든 계획이 연차별 집행계획 이렇게 말해. 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왜 이제 1단계, 2단계에서 2단계를 매년 검토하라 요 문제 요걸 확인해야 돼.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서가 1, 2 그러면 1단계 검토할 줄 알지만 어디가 2단계가 검토된 거야. 이유를 봐요. 지금 작년에 요 계획이 있었다고 예를 들어봐. 근데 작년에 이 부분을 끝냈다고 예를 들어봐요. 1년치 사업. 요게 사업이 끝났어. 그럼 올해로 할 때는 올해는 요게 몇 년 차? 요게 이제 1년 차가 되지. 요거는 2년 차. 요거는 그렇지 3년 차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3년 차가 됐으니까 검토해서 어디로? 1단계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검토는 어디를 검토해? 2단계를 검토해. 만약에 그 2단계 검토 안 해서 3년 차가 생겼는데 1단계로 안 보내면 계속 사업에 안 해.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년 차를 검토해서 1년씩 지나갈 때마다 어디로? 앞으로 하나씩 보내줘야지 계속. 그래서 어디를 검토한다? 2단계를 검토한다. 이렇게 말해. 우리 시험에서 그래 맨날 나왔던 게 1단계 검토하여 2단계 포함. 그럼 왠지 순서상으로 그게 맞을 것 같지. 근데 항상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디를 검토해서 2단계를 검토해서 1단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배워놓으면 어차피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정리하시고, 다음 달에는 분명히 이제 두 가지 한꺼번에 배워. 지형도면 고시하고 요걸 한꺼번에 배워. 결정고시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따로 배운 거니까 구분하시고, 여러분 책에 101페이지부터 쭉 순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해서요. 하나만 고치고, 여러분 책에 101페이지에 그 수리권자 원칙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원칙의 넷째 줄 다만 써져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냥 대통령령 말고 그냥 다른 법률 그러세요. 대통령령에 가면 이름이 많이 나와. 이 법 저 법 많이 나오니까 그냥 우리 그냥 다른 법률 그래. 그러면 다른 법률의 뜻이 뭐였지? 이 법 아닌 거를 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 다른 법률 그랬잖아. 뜻 아시겠지?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법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무슨 법률? 다른 법률이야. 이 법이 아닌 나머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집행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는 몇 개월? 그래서 원칙이니까 3개월. 할 수 있다니까 예외로 2년짜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올해는 좀 신경을 쓰실 게 그 부분이야. 어차피 숫자 2개를 다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예외. 국장과 도지사는 자 둘째 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광시장 군수에게 뭐 할 수 있다? 송부. 본인이 공고를 못하고 수립해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9번 1단계 2단계 돼 있고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특광시장 군수는 매년 몇 단계 검토? 2단계 검토하지.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해서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이 있거든 몇 단계로? 1단계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놨고, 3번의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협의 의견 청취야. 즉 특광시장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야 되며 지방의회 뭐를?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공고 부분. 특광시장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그 다음 줄에 거기에 받은 때 이 말 나와 있어. 수립 또는 변경하나 받은 때. 받은 때가 뭐 받은 때? 송부 받은 때. 그러니까 더 정확한 말을 쓰려면 거기다 송부라는 말을 써줘야 돼. 빠져 있어. 지금 이 상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수립하여 뭐 한다? 송부해 주잖아. 그럼 송부 받아서 뭐 한다? 공고한다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수립했거나 뭐 받아서 송부 받은 때. 송부받은 때 지체 없이 공고한다. 됐죠? 거기까지? 그 다음 변경 문제는 당연히 뭐 읽어볼 문제니까 그것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시행자 부분. 요 시행자는 예수 해오시라고 그랬지? 얼마나 해왔는가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고, 쉬었다가 시행자 들어갈게요.